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때는 이제 그 2022년 이제 증시 전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지난주 그 목요일 날 그 12월 30날이죠.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좀 이제 갑작스레 좀 일이 생겨가지고 방송 못했고 이제 그날 이제 해드리기로 했었던 종목들은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0날 못했던 거는 보강을 그때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이제 오늘 그 맞게 주제를 정했고요. 2022년 이제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이렇게 얘기를 주제를 정했는데 일단 이제 올해 큰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하루 종일 아까 뉴스 나왔는데 뭐 정치판이 참 네. 혼란스럽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제 그 선대위가 해체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돼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따가 그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선대위 해체된 거 기사 보신 분들 2번 찍어보세요. 네, 보셨어요? 아까 김종인 씨, 뭐 윤석열 씨, 뭐 이게 쭉 나오죠, 그죠? 뭐 김종인 씨 사퇴한다 이랬다, 아니다, 오류였다, 뭐 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던데 쭉 나오더라고요. 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송하기 전까지 좀 체크를 했는데 그것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아까 시간에서도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서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일단 뭐 오늘 지수는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새해 첫날이니까 잠깐만 보죠. 예, 어서 오세요, 비장형님. 네, 보시면 코스피 지수를 보면 그냥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제 이게 10월 초거든요. 10월 초부터 1월 초 횟수로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그냥 3,000포인트 전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끝났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안 그렇죠, 그죠? 열심히 올라와서 8월 달에 급락하기 전에가 여기인데요. 여기를 얼추 지금 거의 다 와가요.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코스닥은 좀 예쁘게 잘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예쁘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가 이 정도로 뛰어났으면은 분위기는 아주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가거나 뭐 떨어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뭐냐면 어떤 테마주가 형성이 돼서 올라가느냐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수 얘기는 다 끝났고요. 그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대형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가려고 하면 환율이 조금 움직여야 돼요. 환율.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관심 있으시거나 대형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환율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돼요. 환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축통화 국가죠. 달러. 네. 미국이 어떤 경제 정책을 피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선거가 코앞이라서 여러분들 계속 그것만 보고 계시지만 미국도 이제 중간 선거를 또 치러야 되거든요. 중간 선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3월 달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바뀔 수도 있어요. 미국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자 그냥 이래요. 붕 뛰어났죠, 그죠? 네, 뛰어났는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이 방향이죠. 네. 일로 가면 원화 약세, 일로 떨어지면 원화 강세. 네. 어디로 가냐? 요거에 따라서 지수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수가 회복될 수도 있고. 코스피요. 네. 이러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네.
이게 이제 $1 환율입니다. 여기 꼭지를 찍었을 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저점 찍었을 때 3월 19일 그날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죠. 근데 지금 이 $1 환율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당분간 이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네. 이건 봐야지 돼. 왜냐면 선거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그 장중에 테마주 움직인 것 중에 로봇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로봇 관련주들은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고 이제 많이 갔었고 인공지능 테마주들도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그죠? 뭐 메타버스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행을 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전혀 안 한 게 뭐냐면 메타버스예요. 작년에 좀 가다 말았거든요. 네. 작년에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이제 하반기에 좀 움직였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몸풀기 정도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중에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그 일부고요. 메타버스가 이렇게 뭐 개별 테마주 몇 개 한 올려놓고 끝날 테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이제 우리 저기 정의원들한테 강의할 때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메타버스 세상이 지금 왔고 이제 우리들 일상에 이제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저게 메타버스가 뭐지?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저게 이제 일상으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도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 클라우드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맘때 많이 갔던 테마주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뭐였냐면 클라우드 테마주가 있었거든요. 그때 클라우드라고 하면 예전에 KTNG에서 만들었던 담배 중에 클라우드 9이라고 있어요. 클라우드 9.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 구름이라는 뜻인데 클라우드가 그 직역하면 구름이지 않습니까? 단테 신곡에 나오는 거 맞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클라우드 9인데 그 담배가 있었어요. KTNG. 네. 그게 뭐 마약을 의미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옛날에 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클라우딩?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게 뭐지?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쓰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죠? 그 서버에 넣어놓고 막 파일 찾고 그런 게 이제 일상화됐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사물 인터넷, 3D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증강현실, AR, VR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지 그랬는데 지금은 다 써요. 사물 인터넷, 2차 전지, 보조 배터리. 처음에 10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관련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배터리, 무선 충전 관련주도 많이 갔거든요. 그때는 무선 충전 이게 되겠어 그랬는데 지금은 다 쓰잖아요. 이제 그 메타버스도 이제 이게 현실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아마 그렇게 바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낮에 그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카톡 있죠, 카톡에서 요즘에는 삼겹살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죠? 선물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요즘에 보니까 카톡에서 점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무당이 네. 요즘에 인터넷 광고도 하고 막 그래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무당도요. 네. 요즘에 광고하고 막 그래요. 모르세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광고예요. 인터넷 광고하고 다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오프라인 그런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 메타버스도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들었다 끝나는 그죠? 네. 그런 이제 무슨 일회용 이쑤시개 또는 일회용 그 면봉 같은 그런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테마 주건 잘 분석하셔가지고 네,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쪽은 앞으로도 유망할 거예요. 이게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 4차 산업 그죠? 그건 이제 전에 5년 전에 나왔던 게 4차 산업이에요. 그 얘기가. 근데 이미 4차 산업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또 최저임금을 또 팍팍팍 올려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특히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금 빠르게 그죠? 사람들이 그 직업을 잃고 있거든요. 이게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이게 뭐냐면 뭐 우울한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 세상을 좀 앞당긴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지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우리 일상에 들어올 테니까 관심 갖고 이제 투자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그죠? 네. 아니면 이제 중대형주 중에 이제 크게 성장한 회사들도 있겠죠. 옛날 네이버, 카카오처럼, 그죠? 네. 그런 이제 메타버스 수혜주들이 나올 겁니다. 대형주건, 중소형 테마주건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수익을 내시고 나중에 메타버스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테마주나 이런 것들도 그냥 잠깐 뭐 10% 20%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장기 투자 해보실 만도 하다는 얘기죠.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어요.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고. 그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 막 대놓고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맞아요, 세상이. 그런 생각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가다 보면 전기차 흔하게 봅니다. 그 당시에는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 흔하게 봐요. 그 주기가 더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요즘에 그렇게 반도체가 부족하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그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드시고 그랬는데 주변에 보면은 참 많이들 힘들어하시죠, 그죠?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주변만 쳐다보시면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 문제고 정치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 뉴스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출 역대 최고 기록 썼다고. 그 뉴스 보셨죠, 그죠? 수출이 역대 최대를 이뤘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되게 힘들어하시죠,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죠? 근데 수출은 잘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만 이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출이 잘 되죠, 그죠? 우리나라 물건 좋거든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물건 많고,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 잘 산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경제가 잘 들어가니까. 해외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엉망이 된 거고 지금. 네. 엉망이 왜 됐는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수 쪽인 분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보수 쪽인 성향인 분들은 이건 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 때문이라기보다 이제 대통령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이나 그쪽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보수가 망쳐놔서 이렇게 된 거다.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일부러 두 개 다 얘기해드렸어요. 맞죠? 네. 보수 쪽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고,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은 원래 이랬으니까 뭐 지금도 이런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하실 겁니다. 싸우지들 마시고 돈 버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꼭 해요. 정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돈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누가 되든 돈은 필요해요. 그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지하신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맞으면 7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찍어보세요. 그죠? 누가 되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네.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이제 대선주 얘기를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야 되겠어요. 아까 보니까 막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아수라장이더라고요. 네.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데 뉴스 나오는 거 막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어요. 원래 방송 전에는 제가 그런 거 안 하는데 하도 막 그냥 시끄러워갖고 막 체크하고 있었어요. 네.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대선주를 이제 잘 하는 방법, 그리고 마무리를 잘 짓는 방법이니까 잘 들어두시고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메타버스 잘 보시고 이제 비대면, 네. 코로나 때문에 익숙해진 비대면, 네. 요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죠?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야 돼요.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제 그쪽 길로 가야 되고, 네.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IT 강국가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민주당은 디지털을 되게 좋아해요. 디지털 되게 좋아하는데 윤석열 씨가 어젠가 뭐 그 얘기하던데요. 그분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양쪽에 누가 되든 디지털 되게 좋아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네. 디지털 뭐 하겠어요. 네.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죄송해요. 네. 또 찍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누가 되는 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앞에서 다 했던 뭐 3D 프린터, 뭐 4차 산업 뭐 그런 거 하겠어요? 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죠? 네. 길 가다가 이제 로봇들도 이제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로봇들도 많이 이제 활동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AI도 이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선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8시간 30분 정도 됐죠? 그 주식을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있다. 뭐냐면요, 주식을 이제 잘 하시려면 이제 미래학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된대요. 미래학 책, 미래.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산업이 발전할 거다. 이제 그 미래학 책도 그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있지만 해외 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미래학 책을 좀 찾아보시면 돼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 인터넷 서점이나 그죠? 교보문고 이런 데 가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좀 책을 하나 읽고 싶다. 여기 프레스트님 이런 분들도 책 좋아하시는데 미래학 서적을 좀 한 몇 권 읽어보시죠. 네, 주식하는 분들은 그게 도움이 크게 돼요. 미래학 책. 에이 설마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한번 상상을 한번 펼쳐보세요. 네. 미래학 책을 몇 권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주식 막 열심히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책을 읽어봤는데 벌써 지금 그게 된 것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뭐 연천이가 서점 가셔가지고 뭐 부자 되는 법 그런 책 있죠, 그죠? 네. 부자 되는 법 다 좋은데 그런 거보다는 그죠? 미래학 책을 사셔가지고 한두 개 사가지고 이제 본인들께서도 보시고 친구도 한번 보게 해주시고 아니면 뭐 자녀분들한테 한번 보라고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뭐든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뭐든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판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그죠? 네,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오늘 낮에 그런 얘기했어요, 회원들한테. 선거판이 이제 요동을 칠 거다, 더 칠 거다 그랬어요. 제가 봐도 그렇다고 선거판이 요동을 칠 거다. 그랬는데 요동을 칠 텐데 요즘에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네거티브 안 하죠.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눈 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낮에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마음 편안하게 잡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네거티브 안 하죠.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세요. 연말 연초라서 특별히 안 하는 걸까요?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자, 오늘은 번호 좀 많이 찍어보세요. 그죠? 네거티브 안 하죠. 갑자기 안 하죠? 여기 문자번 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갑자기 네거티브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네거티브 누가 더 심하겠어요? 지고 있던 사람 누가 지고 있었는데요? 자, 정치적인 얘기 중립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면 윤석열 씨가 큰 차이로 당선이 됐겠죠. 근데 12월 달에 이제 수많은 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네거티브를 공격을 당했죠. 그렇죠? 네.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몸에서 피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잘 대처를 하면서 역공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상처는 상처대로 입고 만신 차이가 됐어요. 망신차. 그죠? 네.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지지율이 뚝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 지지율이 확 높아졌죠. 그 전에는 막 이재명 씨가 막 지고 있으니까 조급해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다 하고 막 말 바꾸고 막 그랬어요. 맨날 그냥 그죠 네거티브하고. 근데 이제 지지율 차이 확 나니까 이재명 씨가 말을 줄이고 별로 안 하죠. 여유 부려요. 근데 윤석열 씨는 신발 벗고 절하죠. 급한 거예요. 네.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완전히 졌다기보다 판세를 읽어드릴게요. 완전히 저는 그냥 뭐냐면 저는 정치 패널이 아니에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주식 관련된 얘기 쪽으로 가서 그쪽을 할게요.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었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초조해하는 사람이 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기고 있다가 이제 다 쫓긴 거죠. 이제 다 뺏긴 거 이제 다 쫓아오니까 이제 초조해진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계속 싸우죠. 네. 근데 이제 왜 저렇게 됐냐면 네거티브 안 하는 이유는 이기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계속 해봤자 이제 역효과 나니까
국민들이 짜증내니까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니까 딱 그거 딱 보고 있다가 민주당에서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입을 다 다물죠. 추미애 씨도 뭐라고 안 하고 다 얘기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자기들끼리 단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게 물귀신 전략인데 그렇게 선거를 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요 우왕좌왕이죠. 왜 그럴까요? 본질만 쳐다보면 돼요. 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자꾸 신경 그만 쓰시라고요. 국민의힘이 왜 저러는 줄 아세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듣는 겁니다. 당대표 이준석 씨 마찬가지고 자기 생각이 제일 잘난 거예요. 윤석열 씨 마찬가지고 그 밑에 사무총장, 뭐 정치인, 국회의원 다 내 생각이 제일 잘났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지금 맞으면 자 2번 줄 읽어보세요. 민주당 지지하시건 뭐 국민의힘 지지하시건 그래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제일 잘나서 그래요. 남의 생각 안 듣고 저거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는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어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윤석열 씨도 보니까 본인 실수를 많이 한 것 같고 네. 고집도 센 것 같고 저는 이재명 씨 싫어해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재명 씨 싫어해요. 윤석열 씨도 싫어하고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해요. 국민의힘도 안 좋아하고 누구 좋아하냐고요? 네. 이순신 장군이요. 아니 세종대왕이요? 네. 세종대왕님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아무튼 네. 역사 공부하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되더라고요.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에요. 뭐든지 다 그래요. 네. 공과 가가 있기 때문에 네, 공평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본질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거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오늘 칼 들고 다 쳐버린 거예요. 네, 칼 들고 쳐버렸다고요. 뭘 쳐요? 정리한 거예요 지금. 옛날에 저기 쾌도난마라는 말 아세요? 쾌도난마. 옛날 그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기도 했는데 쾌도난마. 네. 복잡하게 얽힌 그 실타래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거는 그냥 그걸 푸느니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칼로 그냥 확 잘라버린다 뜻아닙니까? 김종인 그분이 그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죠? 그리고 그거 그제 보니까 오늘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 그죠? 네. 그러니까 보수 쪽 테마주를 갖고 계신 분이건 이재명 씨 테마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건 마음 편안하게 계세요. 오늘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안 돼서 다 종목을 다 못 보여주겠지만 특히 여기 들어와 계신 문자반 회원분들 연말 연초부터 또 이런저런 거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중심 딱 잡고 가만히 계세요. 왜냐면 선거판은 지금 저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종목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 민주당에서 한 달, 두 달 넘게 네거티브 공방을 펼쳤는데 그게 먹혔어요. 왜 먹혔느냐? 국민의힘에서 자기들이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싸우다가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요? 김종인 씨가 정리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정리하는데 조용히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단칼에 쳐버렸는데 저분이 선거 때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저분을 모셔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도 다 안 해주고 다 혼자서 지금 신속하게 처리했다지 않습니까? 네, 저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 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죄송해요. 오늘은 번호 좀 찍으세요. 네. 네. 양해 좀 구하고 갈게요. 네. 이해되셨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저렇게 굳이 했어야 됐을까? 저거 안 했으면은 보수 쪽에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엉망진창인데 시간은 2달밖에 안 남았고 저요 이 상태로 가면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2달 정도 남았으니까 하나는 안 되겠으니까 쳐버린 거예요. 쾌도난마라는 말을 잘 모르시겠으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세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네. 한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선택한 게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지켜봐야죠. 그리고 아까 김종인 씨가 저분이 이제 그 유석열 씨한테 연기를 해라. 연기. 우리가 시키는 연기를 하라 그랬더니 막 댓글 보니까 대놓고 연기하라고 했다고 막 뭐라고 하던데 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연기가 뭐냐면 아닌 척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말 그렇게 하고. 이재명 씨가 그거 제일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 대놓고 얘기해 볼게요. 연기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윤석열 씨는 연기를 하나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지지율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는 지지율을 지켰고 올라간 건 아니고 지킨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 갖고서 이제 내일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씨가 연기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 잡고 내일 오늘 밤부터 내일 모레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붙들고 물고 늘어질 겁니다. 여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맞죠, 그죠? 네,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건 국민의힘이건 뭐 보수건 중도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씨가 대놓고 얘기하죠, 그죠? 전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네. 아까 둘 다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약점이 잡혔거든요. 말 꼬투리가 뭐 말 하나 실수하고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이제 물고 늘어져요. 그게 이제 네거티브인데 이걸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씨는 정리해서 이제 뭔가 또 치고에 올려 하겠죠. 그죠? 네. 누가 이길지는 지켜보면 알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혼란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지금 쭉 본질을 왜 쭉쭉쭉 얘기를 해드렸냐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이재명 씨가 크게 이길 것 같죠. 윤석열 씨는 끝난 것 같고, 그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시라고요. 자, 차트를 딴 걸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면 재밌어요. 네. 처음에는 뭐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좀 경력이 좀 쌓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군. 이렇게요. 자, 보세요. 과거 얘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과거 얘기는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뭐 사야 되는지 내일 뭐가 올라갈지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려달라 그러신 분들은 저기 가까운 저기 무당집으로 가세요. 무당집으로 가시라고요. 네. 그냥 다 필요 없고 내일 것만 궁금하다. 무당집으로 가시면 돼요. 나 종목 필요한데요. 무당처럼 하는 데 있어요. 깃발 꽂고 그런 데 가서 하시면 돼요. 근데 본질을 정확하게 들으실 거면 자 20분 안에 방송 끝낼 거니까 듣고 나가세요. 이걸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멘탈을 잡을 수 있어요. 무방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원래 왜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문자반 회원들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문자반 회원이었는데 지금 연장은 이제 불가피하게 못했지만 제 방송 듣고 있는 여기 회원들 많아요. 맞죠, 그죠? 네. 본인 저기 그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을 못해갖고 회원 연장 못해서 지금 있는 분들 꽤 있다니까요. 그분들 지금 들으라고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불안하지 마시라. 분명히 제가 저희 방 추천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리라서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여기 무방위원들도 그분들 덕분에 지금 듣는 거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이런 얘기는 제가 무방위원들 이거 잘 안 해요. 왜냐면 아까 이재명 씨 제가 듣기 되게 거북한 얘기 했었죠. 윤석열 씨 듣기 거북한 얘기 했었고 그죠? 네. 이 얘기를 다 꺼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해야 돼요. 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네. 항상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해요. 네. 왜냐면 기존에 회원이었던 분들 종목도 들고 있을 텐데 수익 내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업 제품 왜 비싼 줄 아세요? 네, AS를 잘해주거든요. 저희 방 회비가 왜 비싼 줄 아세요? 아세요? AS 확실하게 해드리거든요. 네.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20분 정도만 쭉 들으시면 돼요. 자, 핵심이 뭐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렇죠?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본질을 모르고 막 그냥 뉴스 많이 보고 이렇게 어떡하지? 이러는 거 아니야? 저러는 거 아니야? 나 어떡하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막연하게 괜찮아 이런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의 혼란한 마음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과거를 먼저 보면 돼요. 누구 거부터 볼까요? 자, 이재명 씨 거 볼까요? 네.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막, 그죠? 네, 잘 해놨죠. 언제요? 지금 말고 올해 1월달까지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4월달에도 올라온 거 있고. 자, 이걸 보세요.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 에이텍이 대장이었어요. 에이텍 이 친구. 네. 에이텍이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10,000원 초반이에요. 여기니까 여기죠. 10,000원 초반에 있던 게 거의 50,000원까지 갔어요. 여기가 10,000원, 여기는 40,000원, 47,000원. 여기 코로나 터졌을 때는 5,000원 초반까지 한다 그래요. 6,000원, 5,000원. 네. 대충 6,000원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부터 얘기하면 10,000원 정도부터 갔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여기서부터 간 거니까, 그죠? 네. 자, 이 당시에 얘기 드릴게요. 이재명 테마주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거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이거 이재명 씨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거 잘 몰라요. 다 모르는 거 아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뉴스는 기억하시겠지만 차트나 이런 걸 잘 접목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씨 테마주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재명 씨가 그 형과 관련돼서 이제 법원에서 무슨 저기를 했었죠. 네. 재판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이제 마지막 이제 3심 제도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네, 대법원 이 판결이 남았었는데 이 당시에 이재명 씨가 구속될, 그러니까 3심에서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그 당시에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자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작년 초반에도 이재명 씨가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 받고 그러면 경기도지사도 잃고 경기도지사 할 때 뭐 그 세금으로 했던 그 선거 비용 20억인가 얼마 그 내야 되고 그래서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왜냐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다고요. 2심이 유죄 아니었나요? 그죠? 그 유죄 판결 받았다가는 그냥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 그 상황에서 이해되시죠? 그 상황에서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간 거라고 얘기해. 그 상황에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기 일보 직전에 거기서 이제 이걸 벗어나서 날아간 거예요. 이게. 이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당시가 언제? 6월달이죠. 6월달까지 누르다가 7월달부터 갔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윤석열 테마주 정반대 거 윤석열 테마주의 서현이라고 있어요. 서현. 아, 이름 너무 예쁘죠? 서현이라고 있는데 서현이 작년에 급등을 합니다. 언제 급등했을까요? 그렇죠. 6월달에. 이재명 씨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재명 테마주 하는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했을 때 이재명 테마주가 대법원 판결 앞두고 쭉 하락하고 있을 때 서현은 100% 급등합니다.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테마주가 날아가니까 윤석열 테마주 서현은 떨어지죠.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이재명 테마주 날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서현은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재명 씨 얘기 끝내고 일로 오죠. 네. 또 헷갈리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에이텍을 다시 보면 에이텍이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대비 따지면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헤드에도 너무 많이 갔죠.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쉴 때 누가 갔냐면 수산 INT, 터터스포트, 동식건설이 많이 갔죠. 그죠? 수산 INT 볼까요? 네. 수산 INT가 뒤에서 이만큼을 간 거예요. 왜 갔어요?
대법원 판결을 받고서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이낙연 씨보다 좋게 나오니까 막 치고 나가요.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준비를 또 충분히 쉬고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뭐 투매라고 막 떨어졌죠, 그죠? 네. 여기서 일단 올라오려고 했어요, 9월달에.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여기서 뭐가 터져요? 뭐가 터져요? 화천대유, 대장동, 그죠? 이게 터집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끝났겠죠. 근데 그 화천대유랑 대장동 터졌을 때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거 진짜 이재명 씨가 한 거 맞으면은 정말 큰 사건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분이 하신 게 밝혀진다면, 그죠? 네. 그때 이게 화천대유 대장동 터졌을 때 이낙연 이재명 씨 태가지고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다 끝났다고. 근데 끝나든가요? 끝났냐고요. 처음에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그 다음에 또 떨어졌죠. 근데 끝났냐고요. 오히려 역으로 올라오잖아요. 소연아 ENT, 그 다음에 프리엠스 이런 거 보시면 화천대유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 이재명 시스템마저도 혼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거꾸로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 올라왔는지 아세요? 대충 100%는 아니고 한 90% 올라왔어요.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90% 올라왔다고요. 물타기 했으면은, 그죠? 물타기를 했으면 오히려 수익을 내고 나왔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보십시오. 가장 혼란스러울 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역으로. 역공이죠. 역발상이 아니라 역공이죠. 이거는. 가장 혼란스러울 때.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씨 거 얘기해 볼까요? 윤석열 씨. 윤석열 씨가 언제 제일 위험했는 줄 아세요? 아까 서연을 보면 돼요. 서연이 처음부터 갔던 거니까요. 자, 서연을 보여드릴게요. 서연이 아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올라왔죠? 이때 이게 왜 올라왔는 줄 아세요? 기억을 못 하시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기억 못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네. 자, 이때 이게 왜 급등을 했느냐? 요만큼 올라온 게 2배짜리 상승이에요. 더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한 3배 올라왔다고 보면 되죠. 그죠? 왜 올라왔을까요? 네. 그 당시에 황교안 씨가 보수에서 지지율이 1위였는데 황교안 씨가 4월 달에 종로에서 이제 이낙연 씨한테 졌어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더니 그때부터 서연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기 야권 대선 후보 1위가 윤석열 씨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어떻게 되면 저기 된 거죠. 그 덕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라왔죠. 저도 이때 막 얘기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별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현직 검찰총장이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추미애 씨가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막 괴롭혀요. 네. 괴롭히니까 이제 언더독이라고 아시죠? 언더독. 개싸움 할 때 보면 밑에 깔려 있는 공격받는 개를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한다, 뭐 그런 뜻인데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어갖고 윤석열 씨 지지율이 막 상승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했던 얘기 그거예요. 윤석열 씨가 핍박받을수록 이거 많이 갈 거라고. 실제로 갔거든요. 윤석열 씨가 그 추미애 씨한테 핍박받고 그 다음에 12월 총각 때 직무정지 됐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직무정지. 그러니까 최악일 때이죠. 그때 이거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구박은 이 앞에서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윤석열 씨가 구박받을 때 그때 되게 혼란기였는데 그때가 매수할 기회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서현 말고 그 다음에 종목이 이것도 바뀌었죠. 아까 에이텍에서 수산아인테 바뀌었듯이 나중에 뭐 애니능률이나 뭐 웅진 이런 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덕성?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덕성이 원래는요 여기까지는 이낙연 테마주였어요. 근데 하나도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윤석열로 바뀌더라고요. 원래 이낙연 테마주였어요. 덕성우선주도 마찬가지. 나중에 세력이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어디에요? 추미애 시대, 추미애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장모, 구속, 공수처, 수사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혼란스러울 때 여기 아니에요?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 마지막에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가 언제였냐면 중간에 또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추미애 씨한테 핍박받을 때고요. 여기 뭐였는 줄 아세요? 윤석열 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2달 동안 3개월째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간에 윤석열 씨 미국 간다. 뭐 시인 데뷔한다. 저분은 죄송합니다만 시인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뭐 검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시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뭐 시인을 한다더라, 뭐 해외 도피한다더라, 별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네.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3개월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그러고 나서 올라왔고요. 그죠? 여기서 뭐 장모 구속돼가지고 난리 났을 때, 그때 그러고 나서 반등 나왔고요. 여기가 뭐였겠어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씨한테 지고 있을 때, 지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막 나올 때, 그때가 하반기에서 최저점이 여기였었어요. 땡겨서 볼까요, 차트?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죠? 여기였죠. 여기 아니에요? 10월달? 여기 13,000원대, 여기 29,000원대. 대충 계산해도 2배 올라왔네요. 물타기 했으면은, 그죠? 네. 오히려 돈 더 많이 벌었겠네요. 혼란스러울 때 뉴스 그만 보시고 사시든지 아니면 보지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윤석열 씨가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에서 그 개장하는 거 행사장 왔다가 그냥 업무 정지하고 모든 거 정리하고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주말 내내 이제 안 좋은 기사가 나왔죠. 이재명 씨가 다 이기고 있다고. 그래서 아침에 개인들이 덕성이나 이런 걸 던졌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 지수는 플러스 출발했는데 덕성은 마이너스 2%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가 끝날 때는 플러스 2%로 끝납니다. 이해 안 가시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죠. 지금 일어난 이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 즉 이재명 씨 거 들고 있는 분들, 윤석열 씨 거 들고 있는 분들 다 아마 속 터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씨 대통령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수 쪽 관련주의 갖고 있는 분들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민주당 이재명 씨 쪽 갖고 있는 그쪽 종목 갖고 있는 분들 편하냐 이거죠. 굉장히 힘드실걸요? 왠지 아세요? 자, 윤석열 씨 테마주가 급락해야 되는데 급락 안 했죠. 그러면 거꾸로 이재명 씨 테마주 오늘 상한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레임수 보세요. 어때요? 안 가잖아요. 아침에 시초가 2% 상승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4%로 끝났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완 아닌데. 아침에 플러스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2%로 끝났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이재명 씨 거 사신 분들. 둘 다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린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울 때 그때는 본질을 잘 봐야 돼요. 본질을. 저는 이재명 씨 거, 윤석열 씨 거, 안철수 씨 거 다 샀어요. 다 추천해놨다고 다. 전문가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다 추천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씨 거 하나 볼까요? 안철수 씨. 홍준표 씨 거는 다음에 보고. 안랩, 소이전자에 2개가 있는데 더 있죠. 2가지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밀렸죠. 그때 그래서 오세훈 씨한테 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때 안철수 씨 끝났다 그랬어요. 끝나긴 뭘 끝나요? 안 끝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재밌었어요. 주식하면서 처음 봤어요.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 선언했더니 개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 선언했으니까 호재가 소멸됐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면서 세력이 던지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던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사진 찍고 있었어요. 제 눈으로.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지. 주식 20년 이상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거꾸로 해요. 개인들한테 저기 호재 소멸됐으니까 나오시라고. 제발 나오라고. 안 나와요. 안철수 씨가 대통령만 되면 갈 거라고.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세력은 가만히 있는데 개인들이 나가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대선주 가지고 이제 여기서 크게 이제 혼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믿는 거예요. 거꾸로 하더라 이거죠. 그냥 샀어요. 안 내면 여기서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이따가 저 수익을 이제 더 많이 낸 거고, 이거 지금 보유 종목이에요. 물량 조금 남겨놨는데 지금 한 50%까지 수익 났어요. 매수가는 7만원 초반. 7만원이면 여기에요. 싸게 샀죠, 그죠? 네. 그리고 안철수 테마주로 또 사고 있어요. 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안철수 씨가 최악일 때가 언제였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요. 대선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끝났다. 그 소리 할 때 샀다니까요. 안철수 테마주를 사서 그냥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낮에도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도 했는데, 안철수 테마주를 요 시기에 제가 추천했더니 이거를 왜 추천하냐고 반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아니, 끝난 거 아닌가요? 안철수. 근데 왜 사요?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안철수 씨 역할이 뭐냐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판을 깨든가 아니면 지지율 5%에서 좀 더 확보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분 행사를 할 거다. 언제 이 사람 테마주가 갈 거냐면 얘기를 다 해놨었어요. 2달 전에 3개월 전부터 미리 얘기해놨다니까요. 안철수 씨 테마주가 언제 가냐면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지지율이 비슷해져서 저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그분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갈 거다. 그러니까 쌀 때 사놓자. 그래서 놓은 게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여기 다 이해되셨으면 8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제 마무리 져야 되겠네요. 네. 부족한 건 내일 또 해드릴게요. 미리 사놨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네. 그냥 잘 갖고 기다리시라고.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많이 해보면 알아요. 저는 그 천재는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다 아는 걸 또 제 입으로 얘기하네요, 그죠? 천재는 아니고, 네. 많이 해봤어요. 경험이 많은 거예요. 우리 현대한테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네. 그때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사놓으셔라. 에이, 3%밖에 안 나오는데 사시라니까요. 네. 매수가 7만원 초반, 오늘 11만원 근처까지 갔었죠. 아무튼 한 50% 수익돼요. 많이 팔았어요. 팔아서 어디로 갔냐고요? 또 다른 안철수 테마주로 갔어요. 안철수 씨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안철수 관련주 또 갔다고요. 왜냐하면 순환매를 돌리려고 세력이 돌아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갔어요. 안랩은 라이브에서 추천한 거고, 써니전자는 단톡방에서 추천을 했던 거죠. 이제 물량 확인해 보니까 갖고 있는 분들 아직 있더라고요. 써니전자도 멋지게 잘 올라왔죠, 그죠? 네. 양원성님이 저번에 저한테 신용 그 물어보셨죠, 그죠? 유튜브에, 그죠? 네. 양원성님 맞죠, 그죠? 신용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거 써니전자 갖고서 해보시면 돈 많이 되실 거예요. 써니전자. 네. 자, 뒤에 또 우리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해드릴게요. 내일 2차 더 해드릴까요? 12월 30일 날 못했던 거하고 요거하고 좀 더 해드릴게요. 괜찮으시면 1번 찍어보시고. 네. 요즘에 묻고 하려고요. 네. 민주주의니까. 네. 찍어줘. 이건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강의 이게 피드백이 되니까. 네. 오늘은 또 다 안 끝나네요, 그죠? 결론이 뭐냐면 크게 흔들 때,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때 사라고요. 그때 몰려 가장 혼란스러운 거. 그리고 지지율 조사 자꾸 나오는데, 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거 이 얘기 듣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뭐냐면 진보 또는 우리는 좌파라고 부르죠. 이쪽은 보수 또는 우파라고 부르죠, 그죠? 네.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요, 그냥 4대 4입니다. 그리고 중도 2. 정권교체론이 50% 60% 넘는다면서요. 정권교체론이, 그죠? 네. 누가 대통령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4대 4대 2예요. 요 2가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 어디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기고 갈려요. LH 사태 터졌을 때 갑자기 그 오세훈 씨가 갑자기 이겼죠, 그죠? 오세훈 씨는 그때 안철수 씨한테도 안 된다는 얘기를 나왔었는데, LH 사태 터졌을 때 그거 가지고도 이겼는데 지지율 제일 높게 놨을 때가 60%예요. 그게 뭐예요? 40%에다가 20% 얹은 거예요, 그냥.
70% 이상으로 대통령 당선된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많이 나와야 60이에요. 이쪽은요, 어지간하면 이쪽 안 찍어요. 이쪽은요, 이쪽 안 찍어요. 맞으면 자 2번 찍어보시고요. 맞죠, 그죠? 서로 안 찍어요.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이 사람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서 찍거나 그거예요.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왜 해드렸냐면 그만 싸우시고 그냥 4대 4대 2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 뭐 20% 나오는 거 있죠? 20 몇 프로고 거기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선거가 그렇게 안 나와요. 비슷비슷해요. 이재명 씨 쪽이 확 크게 이겨서 지금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 전술인 거 그거 모르시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대로 굳히려고. 시멘트 붓고 굳어지길 바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씨가 갑자기 칼을 들더니 시멘트를 막 휘젓고 있는 거예요. 막 마르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이해되세요? 시멘트를 부으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단단해질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거티브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굳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태로 가면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이재명 씨가 이기겠죠? 화천대유가 뭐건 간에, 그죠? 이길 거예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그걸 제일 잘하는 김종인 씨가 칼 들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내일부터 김종인 씨가 치매 걸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돌려서 막 욕할 겁니다. 김종인 씨 욕 엄청 할 겁니다. 연기하라고 발언했다고. 근데 연기의 달인은 이재명 씨입니다. 정치인들이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또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 또 화내지 마시고요. 오늘은 공평하게 얘기했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그 얘기 오늘 밤부터 아까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댓글 무지하게 달리고 뭐 네. 어마어마합니다. 내일 하루 종일 그 소리 할 겁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를 자꾸 보시면 혼란스러워질 거고 혼란스러워지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그 종목 못 들고 갑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죠? 여러분들 손해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싸우지 마시고 돈 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졸부되려고 주식하신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주식을 시작하신 거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결국에는 4대4 그리고 2예요. 2. 네. 요거. 네. 그러니까 이 4대4 이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요겁니다. 항상 요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김 시장이 지금 방송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까지 했네요. 자, 잠시만요. 김 실장님도 저번에 그 회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 하셨다고 여기도 써니전자 추천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저희는 안내비 주력으로 했고 여기는 써니전자 하신 것 같아요. 이 김 실장님도 누가 김 실장님 방에 가서 좀 누가 대신 좀 쳐주세요. 10분부터 좀 하시면 좋겠다고. 네. 10분부터. 네. 제가 조금 늦게 끝나서 죄송하다고. 네. 잠깐만요. 네. 김 실장님도 대선 유도 하시는데 테마주를 되게 잘하세요. 잠깐만요. 김 실장님이 지금 이분 다음 오늘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아마 써니전자를 공략하셨기 때문에 네. 써놓으셨네. 이슈 대처법. 오늘 이슈가 뭐겠어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 해체. 요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회를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시간회를 보시면 시간회에서 이게 종목들은 움직였는데 여기 WI 있죠? 이게 뭐냐면 안철수 씨 후발주자예요. 자, 안철수 씨 테마주 써니전자는 안내비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 후발주자가 상한가 가죠? 어디에서요? 시간회에서. 그럼 뭐예요? 그렇죠. 결론이 뭐냐면 국민의힘 지금 그 비대위에 저기 선대위 해체한 게 있죠? 이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예요. 딱 나오니까 종목들 바로 쫙 움직이잖아요. 이 안에 보면은 종목 많아요.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WI 이거 아까 이거랑 뭐 여기 광진실업 이거 다 안철수 씨 거예요. 이 종목이 써니전자하고 안넷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시간에서. 이제 아마 이 얘기 아마 하실 겁니다. 김 시장님이. 저번에 보니까 시간에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시간에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했어요. 아마 그거 들어가서 들으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다 가실 겁니다. 근데 시간에 끝나고 나서 뉴스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네네. 예. 자,
자, 여러분들, 자, 아무튼 올해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돈 버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네, 그런 좋은 어른들, 네, 좋은 현명한 투자자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새해 첫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속대로 내일 더 해드릴게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